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월 말에 개정세법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혼인증여 재산 공제에 관해서 지난번처럼 양정훈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7월 말에 개정세법 좀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은 다음으로 연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아마 내년으로 연기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생각보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 네. 중요한 내용들이 덜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들 말씀들이 이번 7월 말에 개정세법을 보니 아주 기대했던 만큼 큰 내용이 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세무사님들 요즘에 개정세법 바뀐 게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여쭤보시면 생각보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도 요번에 약간 상속증여 관련해서는 다른 건 없었지만 증여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목을 끌만한 내용들이 있었죠. 예, 그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조금 확대해 준 거. 예. 이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를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사님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저출산 대책에 따른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네. 화면 잠깐 보시면 네. 현재 우리나라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보면은 네.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를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요. 증여자라 하면 재산을 주는 사람이고요. 네. 수중자라 하면 재산을 받는 사람을 그렇죠. 의미합니다. 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줄 때는 네. 10년 이내에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라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인 저한테 증여를 할 때는 10년 이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요. 만약 미성년자라면은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직계 존속에서 직계 비속한테 증여를 할 때 네. 증여재산 공제가 지금까지는 최대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 예정인 게 바로 혼인 공제가 추가가 되면 네. 1억이 더해진다는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잘만 전략을 제대로 짜게 되면 결혼하는 시점에 어쩌면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론의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서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사실 출산율도 너무 낮고 하니까 예. 이제 이렇게 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예. 좀 장려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말은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일부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금수저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예. 혜택이 어디까지 좀 확대가 되었을까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네. 이 내용이 만약 절세 전략으로 수립이 된다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한번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공제 요건을 보게 되면은 증여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계 존속이 되는 것이고요. 네. 수중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공제 한도는 1억 5천이 아니고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직계 존속에서 직계 비속한테 줄 때 5천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두 금액이 합쳐지면은 최대 1억 5천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에 대한 그 용도, 예를 들면 이거를 집을 사는데 꼭 써야 되느냐, 뭐 아니면 자녀 양육을 하는데 꼭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용도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네네. 다만 이게 증여재산 공제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좀 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증여 추정이라든가 증여 의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쵸. 좀 복잡한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증여가 아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자녀들한테 저가로 양도한다거나 그쵸, 그쵸.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 말씀드리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네. 정상적으로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를 할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네. 하게 되면 혹 나중에 이제 결혼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럼 증여 공제 받은 거를 그냥 계속 공제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요즘에 그래서 또 사실 이혼율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여쭤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증여일도 사실 좀 궁금한 게요. 네. 적용 시기가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조카가 올해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이 증여 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 기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언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더라도 네. 혼인을 한 지가 이제 2년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능할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네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 확정이 돼야만 알 수 있겠지만 네. 일단 발표의 취지에 따르면은 네. 혼인을 중심으로 전 2년, 그다음에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결혼을 약속한 커플도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2년, 그죠? 그렇죠. 이내에는, 그죠? 네. 물론 2년 이내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근데 사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네. 뭐 결혼을 하려다가 뭐 더 미룰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또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취소할 네. 수 있다. 그렇죠. 무효로 네. 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뭐 정상적으로 원위치를 시키면 될 텐데요. 네. 물론 이게 그 가산세는 면제가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는 그렇죠.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자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중하지 못하게 실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아마 이자 상당 부과액을 주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좀 그런 구체적인 사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예.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던 내용 중에 네. 증여자와 수중자를 분산하게 되면은 네. 이것만으로도 증여세가 절세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3억을 일괄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혹시 만약 손자 소녀가 있다면 자녀와 손자 소녀를 결합해가지고 3억을 분산해서 주는 거하고는 세금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증여재산 공제를 자녀는 5천만 원을 받을 것이고 네. 손자 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받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세율은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녀 1인한테 3억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이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자녀 1억, 그 다음에 손자 1억, 손녀 1억 이렇게 해서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설령 한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산출세액이 합계가 2,58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오, 진짜 절세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좀 더 응용을 해본다면 양가 부모님께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시점에 집을 사라고 양쪽에서 2억, 2억씩 증여를 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안이 있고 나안인데요. 가안은 각각 1억씩 본인의 부모님한테서 그냥 쉽게 증여를 받겠다는 게 가안이에요. 나안은 조금 불편하지만 1억은 본인의 부모님한테, 1억은 예를 들면 장인어른 또는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크로스해서 받겠다는 거거든요.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2억, 2억씩 증여를 해준 건 현금의 흐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증여를 받은 금액도 2억, 2억 합계가 되면은 총 4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증여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이라면 가안 하시겠습니까? 나안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나안이 낫기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받는 금액은 사실 똑같긴 한데 이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얼마큼 줄여질까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네. 그 수고스러움이 절세 금액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네. 2억을 각각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정해져 있어서요. 네. 산출세액의 합계를 보면 4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각각 1억씩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네. 예를 들면 남편의 이름을 철수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내 이름을 영이라고 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철수는 본가에서 1억을 증여받을 때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그렇죠. 받아서 과세표준 5억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네.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처가, 소위 말해서 장인어른한테 1억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이때도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이 됩니다. 네. 기타 친족 공제에 1,000만 원이 그쵸.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이제 9천만 원이 되고요. 세율은 10%. 그래서 산출세액은 900이 됩니다. 네. 그럼 이 두 개의 합을 보면은 이제 1,400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아버지한테 1억을 받을 때 5천만 원 공제해서 과세표준 5천만 원에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산출세액 500만 원. 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증여 1억 받을 때 1,000만 원 공제돼서 과세표준 9천만 원에 곱하기 10% 900만 그럼 원. 900만 원. 그렇죠. 그럼 합하면은 1,400만 원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2,800만 원이 되는 그쵸. 거죠. 그럼 4천만 원과 2,800만 원, 1,200만 원만큼의 차이가 그쵸.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 혼인 증여공제 전에 이렇게 해도 굉장히 유리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혼인공제까지 더해지면 증여 절세 혜택이 더 커지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4억 정도에 해당되는 주택을 구매할 때의 플랜이고요. 네. 증여재산 공제, 아까 혼인공제가 1억씩 추가가 되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3억을 증여해 준다 그러면 6억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할 때도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는 마찬가지로 철수는 아버지한테 3억, 네. 영희도 친정 아버지한테 3억 이렇게 간단하게 증여를 받는 게 가안이고요. 네. 나는 이렇게 크로스를 그쵸. 하는데 본인인 경우에 아버지한테 1억을 받았는데 네. 1억 더 혼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2억까지 늘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영희도 마찬가지로 1억을 받았는데 이제는 2억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내용하고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증여재산 공제가 현행법은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네. 만약 혼인 공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1억 5천만 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이제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혼인 공제가 1억 5천을 받게 되면 과세 표준이 1억 5천이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이제 똑같이 4천만 원이 되는 그쵸. 거고요. 나안을 보시게 되면은 1억을 본인의 아버지한테 또는 본인의 친정 아버지한테 받을 때 현행법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만약 혼인 공제가 추가되면 1억 5천까지 공제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을 공제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네. 동일하게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결과는 이제 1,200만 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6억에 해당되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쵸. 증여세를 2,800만 원 정도 내고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높은 거죠. 네, 정말 라고 이제 높은 판단할 거죠. 수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의 이런 좀 차이가 좀 커지는 것 같긴 해서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좀 말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은 드시겠지만 절세 혜택으로만 본다면 이번에 이 혼인공제로 인한 이 절세 혜택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르기 네. 때문에 혼인 공제 대신에 지금 현행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자체를 올리자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요 네. 얘기가 네.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향후 이제 이 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네. 예, 잠시 보류를 해두시고 만약 확정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거듭 다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세무사님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무를 더 잘 하시겠지만, 왜 예전부터도 이런 공제 없어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왜 이제 전세금을 조금 몰래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집을 살 때 조금 이렇게 보태주시면 그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출처조사를 좀 배제하는 네. 나이하고 금액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은 딱 그 금액만 정해져 있다면은 증여재산 우리가 공제 금액 한도에 있거나 또는 자금 출처 배제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사실상 네. 그 전에 자녀들한테 통장 이체가 된 내용들도 많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한테 넘어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고민한 이후에 실행을 옮겨야 될 거로 판단되며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쵸.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다 몰래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배제하는 금액대도 있고 그래서 넘겨줬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관례적으로 모른 척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모른 척.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 절세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좀 말씀드립니다만 이 개정세법이라는 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시행령, 그 다음에 또 아마 가이드라인이 살짝씩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만 내년에 만약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전에는 이제 국회 통과되는 내용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죠? 국회 통과되는 내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좀 더 수정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보완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그죠? 세무사님께 감사합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외에 더 저희가 알아야 될 꿀팁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네네. 되고요. 증여 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해야만 혼인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하시는 분들 이것도 약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혼인 날짜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결혼하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자녀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차라리 이 김에 좀 높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바람이에요. 그냥 저희 아무래도 바람이고. 물려주실 재산이 많으시니까 물려받고 싶은데 거꾸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또 개정세법 안에 살짝 이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들 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따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세무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